저희가 이번에 토지 실전반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설명란이나 댓글 보시고 링크 접속하셔서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제가 요새 토지 실전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1주차 강의를 했거든요. 그 강의를 하면서 1주차 때는 이 토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물건 하나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영상을 보고 본인이 이 토지의 낙찰자라면 어떤 식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살릴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지, 이거를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좀 남겨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 과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박한 대답이 나왔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소재지는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원입니다. 안면도 아시죠? 안면도 지금 가면 아주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물고기? 전어하고 그다음에 대하. 지금 가을에 엄청 축제도 많이 하고 사람들도 많이 가는 그런 코스고요. 여기 바닷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물론 많이 가고 또 봄에도 많이 가고 겨울에 또 이쪽에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또 많이 놀러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관광지란 이야기네. 그렇죠. 자, 감정가가 4,100만 원 정도 되고 최저가가 1,400까지 내려갔고요. 지분 토지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지분 면적이 39평 정도 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낙찰이 됐고요. 4명이 입찰해서 2,100 정도에 낙찰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절반 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분 경매에서 저렇게 절반 정도에 낙찰되는 것은 그나마 누가 또 가치를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네. 그렇죠. 자, 이걸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계획관리는 관리 지역 중에서 그래도 도시 외 지역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분 면적이 39평, 전체 면적이 387제곱미터니까 곱하기 한 3 정도 하면 한 12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120평 정도 되는 땅의 3분의 1만큼이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한 40평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숙제를 내드릴 때 이 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숙제가 아니고요. 이 땅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게 숙제였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감정평가서상에 나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전이 아니고 여기 뒤에 있는 묵전입니다. 약간 경사가 져 보이죠?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묵전이고요. 자, 여기인데 보시면 지금 뭐가 길이 하나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길 옆에 있는 번면인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도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필지가 하나로 이렇게 하트가 거꾸로 있는 것처럼 생겼던 필지인데 도로가 생기면서 이쪽은 보상으로 수용이 되고 남은 잔여지인 것 같아요.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잔여지 보상을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했지만 아마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자, 위성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에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그런 땅이고요. 자, 사진을 조금 줄여서 보면 여기가 태안에서 유명한 꼬찌 해수욕장입니다. 관광지? 네, 엄청 큰 해변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공원을 크게 조성을 해놨고요. 이쪽 이제 여기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쪽으로는 이제 회타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 펜션 단지도 있고요. 이 밑에 보면 아일랜드 리솜이라고 해서 그 유명한 또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생기면서 이 리조트에서 여기 해양 공원까지 가는 아주 큰 길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성 사진 상에는 이렇게 아직 흙길로 공사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로드뷰를 찍어보면 어떠세요? 도로가 다 완공이 됐네. 도로가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디쯤에 이제 아까 보여진 그 땅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두고 저희 수강생한테 이 땅을 본인이 낙찰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한번 남겨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일단 지분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지분 해결은 나중에 해결을 하더라도 이 땅 자체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대답을 원했거든요.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분 이제 3분의 2 지분, 3분의 1 지분 중에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나왔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부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분을 배우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따라서 그 협상을 통해서 이 나머지 지분을 매수해서 관광지 특성이 있으니까 도로와 또 접해 있으니까 또 예쁜 이제 브레드 카페, 빵 하는 그런 카페죠. 카페를 만들어서 펜션이나 민박 형태를 유지하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평수도 117평 정도 되니까 주택이나 그다음에 숙박업에 어울리는 어떤 형태의 집을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이제 좀 배웠다고 이제 계획관리 지역에 건폐율 40% 이렇게 또 쓰셨네요. 어떠세요? 일단은 조금 배운 티는 좀 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땅을 보면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관광지 옆에 있으니까 뭐 펜션이라든가 대부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걸 카페를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세요. 예. 또 다른 분의 의견도 한번 볼게요. 이분도 공유자의 관계를 보니 나온 지분이 3분의 1 지분이고 공유자 3분의 2 지분이 있는데 두 분의 주소가 같게 나와 있네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등기부등본 이제 살펴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유추하기로는 가족이지 싶네요. 그래서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고 나머지 지분도 매입을 해서 빵이 있는 카페를 멋지게 차리고 싶네요. 다들 보는 건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건축을 다 염두에 두는구나.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숙제를 안 냈을 텐데요. 그리고 그거를 푸는 것에 있어서 관점이 아직도 초보자 티를 못 벗어났네. 그렇죠. 계속 그 건축이 되고 맞아요.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네. 잡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땅 주인은 건축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했겠지만 안 됐겠죠. 그렇지.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아쉽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은 도로를 끼고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땅은 건축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게 빨간색이 도로고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축이 되겠구나. 도로가 있으니까. 하지만 보시면 이제 25에서 30m 폭을 갖고 있는 아주 큰 도로예요. 우리가 보통 2차로에 있는 국도변에 있는 도로가 아니고 되게 큰 도로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만 4차선 도로거든요. 그리고 도로도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정비가 잘 됐을 것 같아. 그럼요.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이렇게 4차선 도로인데다가 중앙선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인도하고 접한 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여기 가운데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그러면 도로가 네, 굉장히 활용성이 높게 넓습니다. 네. 되어 있네. 이렇게 넓은 도로에서는 건축을 하더라도 가감석 차선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지. 가감석 차선이 뭐냐면 그 건축물에 들어설 때 이렇게 큰 도로에서 쌩쌩 달릴 거 아니에요. 쌩쌩 그렇지.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는 감속 차선, 그러니까 그만큼의 길이를 둬야 되고요. 또 그 건축지에서 다시 2차선으로 접할 때, 2차선으로 들어올 때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 그게 가속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폭에 있는 도로는 가감선 차선이 꼭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휴게소 개념을 생각하면 될 것 그렇죠. 같다. 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건축물이 있고요.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쭉 달리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이 좀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감속 차선.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다시 나올 때 이렇게 지금 화살표 찍찍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가속 차선. 그러니까 요만큼의 지금 길이가 더 필요한 거죠. 사실상 저만큼의 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도로 폭에 따라서 여기 길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은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도로 상황에 보면 여기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조명허가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조금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건축을 제외로 하고 다른 가치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또 이제 우리 다른 회원분께서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있거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저렇게 금액이 떨어질 때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안 들어온 걸 봐서는 협상에서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요. 앞에 두 분하고 비슷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4차선 메인 도로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건지 쪽은 담도 없고 하니까 노란색으로 칠한 눈에 잘 띄는 컨테이너를 하나 가져다 놓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얼음, 생수, 뭐 또는 우리 옥수수, 감자, 뻥튀기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를 여름 한철 임차를 주거나 컨테이너를 활용한 광고판, 다른 이제 횟집이라든가 이런 펜션에 대한 광고판을 제공해주고 그 광고 수익을 얻겠다는 거죠. 아, 좋은 생각 같아요. 저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저기에다 물건을 팔고 내가 또 뭐 옥수수를 삶아서 팔고 이런 것은 한번 저 차가 돌아다니는 그 속도를 보면 아마 저런 생각이 안 들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답글을 남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합법을 좋아하니까 농지 위에서 저런 방식으로 영업해도 괜찮은지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렸더니 이분이 되게 적극적인 분이세요. 항상 적극적이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이렇게 활용을 되게 잘하시거든요. 이분이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농막 신고 이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상 농지에 경작 중이면 이 태안군에서는 법이 변경됐대요. 그래야 농막 신고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100평 미만에는 농막 갖다 놓지 말란 얘기지. 그렇죠. 100평 미만에는 농막이 설치가 안 된다. 신고가 안 된다. 그리고 벽과 천장에 광고물 부착은 5개 광고법 위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다 위법 행위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놓고 소매업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 인접이 돼서 토지 전용 허가를 내야 되고 이건 뭐냐면 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도로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신고를 하고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가능하다고 한대요. 가능하겠죠. 왜냐면 내가 상가를 짓는 거니까. 근데 저거는 너무 복잡하다. 그렇죠. 저렇게까지 하려면. 근데 그게 비용이 전용 허가 비용, 그러니까 농지에서 전에서 대지로 전환하는 그 비용이 이제 39,800원 제곱미터당이겠죠. 그래서 거의 이제 1,9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전용료가. 이거는 너무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네. 그리고 이제 도로를 점용 허가하게 되면 아까 그 인도하고 뭐 있었죠. 그런 것들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는데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이 설계비하고 이 신고 인허가비 1,000만 원. 4,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2천만에 낙찰 받았는데 하시겠어요? 안 해. 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고 이 그 군청 이 담당자도 자기 엄마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너무 복잡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줬더라고요.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진짜 실제로 낙찰 받은 사람도 이 정도까지는 못 알아볼 거야.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또 해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조항을 살펴보면 어때요? 농지법 시행령 제3항 제2호 감옥에 보면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을 정하는 그 부속시설을 농지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근데 이 부속시설이 뭐냐? 이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규칙에 보면 해당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 진열 시설, 요건 가능하답니다. 네, 보면 여기 지금 판매하기 위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면 어떠냐? 혹시 강원도 그 놀러 가다 보면 국도변에 옥수수나 이런 거 찐빵이나 파는 거 보셨죠? 봤지? 네. 사진 보시면 이거예요. 저희 동네인데요. 저희 동네 이 포도가 유명해요. 포도밭이. 그 옆에 있는 이 판매 시설. 요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저런 것은 솔직히 조금
차량의 그 통행이 조금 많은 곳은 어디든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땅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그 옆으로 간이 시설을 해놓으면 뭐 옥수수나 이런 건 팔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네,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땅을 그 땅 자체로만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까 그 보셨지만 그 앞에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민박집? 네, 한번 볼게요. 이 집인데요. 이 집 아주 시골에 있는 평범한 집처럼 생겼는데 요게 집 딸린 옆에 이제 여기 농지도 있죠. 민박집으로도 썩 인기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렇죠. 왜냐면 주변에 되게 이제 깔끔한 그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지어진 그 펜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웬만하면 요새는 또 좋은 시설로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런 집이에요. 옛날 촌집 같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컨셉을 더 활용을 하자. 그럴 수도 있지. 네. 만약에 저기 옆에 있는 저 농지를 좀 활용해가지고 팜스테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옥수수 따서 여기에서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길에 붙어 있다라는 생각만으로 사람들이 다 건축을 염두에 두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자, 이 뒤에 있는 땅이 이제 지금 경매에 나온 땅이고 요 앞에까지 같이 통째로 사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 땅을 훨씬 더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2천만 원 정도의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가의 반 정도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분을 처리해서 나머지 3분의 2 지분도 협상해서 가져온다면 한 5, 6천만 원 정도 이 땅을 싸게 사는 셈이거든요. 그렇지. 그 아낀 돈을 가지고 요 집을 사는데 쓰면 어떨까? 그러면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조금 그 이런 민가가 있나? 민가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민박집으로 활용한 집은 이 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더욱 싸게 살 수가 있지. 네네네. 그래서 여기를 땅을 크게 활용을 하고 여기 담을 하나 터버리고요. 여기에다가 아예 차박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에 뭐 일가 친척들이나 친구들 뭐 한 두 팀 세 팀 같이 가게 되면 뭐 물론 좋은 펜션 가도 좋지만 이렇게 옛날 감성으로 좀 그래도 시설을 안에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좀 깨끗하게 해놓고 밖에서 차박할 사람들은 차박하고 안에서 좀 쉬고 싶은 사람 좀 쉬고 이런 컨셉으로 또 우리 또 인스타 감성 있는 거 있잖아요. 레트로 감성이지. 네, 조명도 이쁘게 해놓고 지금 지붕 이렇게 하늘색 지붕인데 또 이 계량 지붕 또 활용하면 요새 이쁜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또 그런 감성으로 좀 바꿔놓고 홍보를 하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아마 투자를 그렇게 막 카페를 차린다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굉장히 큰 것 같아. 그렇죠. 차라리 너가 말했던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내가 직접 하고 싶으면 운영을 해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한테 이런 비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싶고 또 뭐 노후 생활 이런 데서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젊은 분도 또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라든가 펜션이라든가 또 캠핑 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가 근처에 관광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10분 살려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좋은데 다들 여기에다 뭘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쉽게 무슨 이야기를 못 꺼내는 거지. 맞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그 땅이거든요. 그리고 새로 이제 도로가 생겼어요. 도로가 생기면서 자, 이렇게 도로가 생겼는데 저는 이 도로를 보면서 뭘 봤냐면 여기에요.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가 이 세 길 따라서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겠다. 그러면 좀 지도를 크게 볼까? 찍어봤더니 여기에서 만약 이제 여기서 자전거가 시작되면 이렇게 일주가 되는 거죠. 한 바퀴가. 야, 자전거 코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민박을 하면서 자전거를 대여해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겠네. 우리가 뭐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고 그리고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고 이 안면도에 뭐 안면길 하나 만드는 거 하면 되죠. 내가 하면 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가 과연 그런 정도의 경치가 나오느냐. 요새 세상이 좋아져서
로드뷰로 여기 딱 찍어보면 바로 나오죠. 찍어봤어요. 어때요? 야, 해안가 변을 따라서 가는구나. 그렇죠. 아, 이거는 굉장히 큰 이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어떤 여건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 땅의 가치를 살린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2천만 원으로 지분을 사서 나머지 지분까지 취득을 해서 물론 비용은 더 들어가겠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 가치를 살린다면 충분히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가치들을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나는 더 큰 수익을 얻고 또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게 그렇지. 이게 토지 경매의 좀 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초보자들은 어떤 물건이 주어지면 그 물건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변 여건을 못 봐. 그렇죠. 그게 사실상 초보와 음. 조금 고수와 나누는 그 기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토지 경매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선생님이 호재를 알려주지 않을까? 어디가 개발될지 좀 그 지역을 알려줄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개발지를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네. 그 개발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진짜 실망해가지고 다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도 찾아보면 엄청 많아.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강의 오신 분 중에 제가 이제 개발되는 땅이라든가 또는 이런 호재가 있는 땅을 말씀을 안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옵니다. 선생님, 제가 주변에 소개를 받고 땅을 하나 샀는데 이 땅이 어떤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봐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기 있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안 들어요. 손 안 들거든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가만히 여기서 엄지손가락만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꼭 와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는 아닌데 네. 주변 사람 아니면 친척 중에 네.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네. 말해보세요 하면 다 말해. 네. 꼭 한 10명에 1명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럼. 너무 개발에 또는 호재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토지 자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하자를 걷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으러 오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가 호재를 따라가고 또 호재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가늠하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 호재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렇죠. 또 그 호재가 끝물이었을 경우에는 손실이 되게 크게 나죠. 그렇죠. 토지 그 본연의 가치를 찾는데 조금 더 좀 노력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